매주 목요일 만나는 진격의 경제. 오늘은 2026년 새해 첫날을 맞아서 세계 경제와 우리 경제 앞으로 어떤 모습을 보일지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경제 입장에선 지난해 크게 상승했던 주가 그리고 원달러 환율 통화 정책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데요.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을 전화로 연결합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위원님. 오늘 병원년 새해 첫날인데요. 네네. 올해 우리 경제 그리고 세계 경제 어떤 변화를 점쳐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지난해는 여러 가지 좀 어려웠지 않습니까? 네. 이런 가운데 코스피 지수가 지금 말씀대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76%를 기록해서 우리 국민들한테 희망을 던져줬는데요. 네. 세계 경제라든가 한국 경제 여러 지각이 있습니다. 네. 역시 돈을 번다는 입장에서는 증시가 가장 관심이 될 거로 보이는데요. 예. 우리나라에서는 주가가 오를 때 붉은색으로 표시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올해는 붉은 말의 해인 병원년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 분야에서 많은 변화가 있을 거로 봅니다. 근데 그 변화가 올해 연말에 어떤 식으로 끝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네. 증시의 붉은색이 주가가 오르는 것이 희망을 던져주는 것만큼 올해의 많은 변화 속에 우리 국민들이 지난해에 이어서 또다시 희망을 던져주는 한 해가 되지 않을겠냐 이렇게 기대됩니다. 네. 자, 지금 예측 기관들이 내놓은 2026년 경제 성장률 전망을 보면요. 지난해보다 올라갈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긴 합니다만 우리 경제 성장률이 2% 선을 넘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개인적으로는 2%를 넘길 수 있는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네. 지난해 성장률의 내용을 좀 뜯어볼 필요가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네. 작년에 우리 경제 성장률 1% 내로 주요 국정에서 가장 낮았습니다. 대체로 보면 이 성장률, 연간 성장을 가지고 우리 경제 성장률을 올해도 굉장히 낮게 보는 시각들이 많습니다. 예. 근데 분기별로 보면 1분기에는 마이너스 0.2% 역성장한 데 이어서 지난 2분기에는 0.7% 플러스, 3분기에는 1.3%를 기록했거든요. 네. 그럼 문제는 이 3분기 1.3%가 낮이냐 문제입니다. 우리가 보면 각국별로 성장률을 통계하는 방식은 여러 방식이 있는데요. 네네. 가장 많이 알려진 미국식 방식으로 1.3%를 한번 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3%는 전분기 대비입니다. 미국과 마찬가지로 전분기 대비 연율로 하면 네. 5.2%가 나오거든요. 아, 네. 아시겠습니다는 미국의 3분기 성장률이 4.3%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것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거든요. 그런 각도에서 보면 연간 성장률로 보면 올해 성장률이 낮겠다 하지만 네. 분기별 성장률의 회복 속도로 보면 네네. 우리가 상당히 빠른 편이거든요. 네. 그것이 작년에 4월 이후에 주가에 선반영돼서 세계 주가 상승률이 1을 기록했다 이렇게 부시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올해 연간 성장률 대부분 예측 기관들이 2%를 보고 있습니다는 이 수준은 분기별로 회복 속도로 볼 때 충분히 가능한 수준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2% 여전히 낮다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뭐든지 체감 경기라든가 이런 거는 성장률 절대 수준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얼만큼 변화되느냐 문제거든요. 네. 그러면 올해 지난해 성장률 1%인데 올해 예상되는 성장률 2%라면 연간으로는 성장률의 개선폭이 1%포인트 세계 모든 국가 중에 거의 상위권에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 우리 경제를 세계 경제에서 보면 영국의 이코노미스트 이런 데서 보면 한국이 작년에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 주가 상승 1위를 기록할 만큼 굉장히 잘 선방했다는 측면에서 올해도 성장률이 지난 대비해서 가장 개선폭이 높다면 이런 용어들이 나옵니다. 한 번 정도 보면 네. 브레이크아웃 네이션이라 해서 위기 돌파국이다 하는 이 입장은 우리 국민들한테 희망을 던져줄 수 있는 아주 신조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브레이크아웃 네이션, 위기 돌파국으로 올해가 한국 경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희망찬 전망을 주셔서 좋네요. 자, 그런데 올해도 환율이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최근에 1,480원 선까지 치솟았지 않습니까? 지금은 좀 하향 안정화돼 있긴 하는데요. 올해 원달러 환율 동향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시간상으로 보면 한 달 정도 되는데요. 그때의 방송에 나와서 원달러 환율이 1,480원 돌파해서
1,500원 이상 갈 것이다는 시각이 집어지겠습니다는 네. 앞으로 그 환율이 좀 떨어져서 진행자께서도 환율이 떨어지면 여러 가지로 좀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겠다 해서 음. 여러 가지 개인적인 의견도 밝힌 이런 시각이 있습니다는 사실은 그 지난해에는 원달러 환율이 두 가지 측면에서 아주 이례적인 해입니다. 네. 평균 수준으로 보면 한 1,420원대니까 네. 이건 외환위기 당시에 경제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는 그때 당시보다 높고 네. 또 하루의 그 변동폭도 태국의 바트화라든가 베트남의 그 동화보다도 높았기 때문에 예. 경우에 따라서는 원화가 이류통화로 전락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논쟁이 있었던 아주 특이한 해입니다. 예. 그렇지만 사실 그 최근에 연초부터 많은 전문가들이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우리 경제 최대 현안 원달러 환율이 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네. 정부도 이 점이 굉장히 중시해서 네. 크리스마스 이전부터 강력하게 개입해서 1,500억 유가거든 원달러 환율을 지금 1차 목표선인 1,430원대로 안정시켜 놓았거든요. 예. 연초에도 그 계속해서 개입을 해서 1,350원 정도 우리 적정 수준이 지금 IMF에서는 1,330원에서 1,350원 정도를 보고 있거든요. 예. 이 수준을 계속 떨어뜨릴 필요가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물론 이제 이런 시각을 갖고 있어요. 시장을 개입하면 환율 조작으로 걸리지 않느냐 하는 네네. 이런 그 전문가들의 시각이 있습니다는 네네. IMF에서는 환율이 이상하게 움직일 때는 회원국들이 환율 안정 차원에서 스무딩 오퍼레이션이라 해서 사실 이것을 회원국들이 용인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 이 개입하는 문제가 그렇게 네네. 나쁘다는 시각을 갖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네. 두 번째는 미국의 재무부에서 환율 조작국으로 걸리지 않느냐 하는데 네. 이 환율 조작국의 대상은 우리나라의 원화가 절하시켜서 수출 경쟁력을 증대시켜서 미국이라든가 하는 그 피해를 줄 때에 해당 사항입니다. 네. 네, 원달러 환율을 하락시킨다는 것은 원화 절상이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런 측면에서는 미 재무부의 환율 조작국에 걸릴 대상도 이것을 피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알겠습니다. 경제라는 것은 네. 정책당도 그렇고 우리 국민도 그렇고 전부 사실 우리 경제가 안정되기를 바라는 거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개입을 계속해서 1,350원대까지는 이걸 안정시켜 놔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적정 수준까지 떨어뜨리면 환율의 변동폭도 안정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개입을 연초에서 계속해서 연말 환율 관리 차원에서만 개입하지 말고 제 개인적으로는 개입을 계속해서 하실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미국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파월 의장의 올해 5월에 임기가 끝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통화 정책 어떻게 바뀔지 많이들 궁금해하는데 어떻게 내다보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연준의 정치화 문제가 되겠죠. 작년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다들 예상했습니다는 사실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의 페드에 대한 정책을 이끌 수 있는 것이 프로젝트 2025 계획이거든요. 네. 이 계획에 따르면 페드를 폐지하거나 아니면 인사권이라든가 이걸 장악하는 이런 시나리오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대로 실천됐던 것이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 출범 첫 해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네. 페드를 이렇게 쓸데없이 방문하거나 페드의 그 인사권 문제를 연초부터 계속해서 윌러라든가 보험안이라든가 마이런까지 동반했고 네. 차기 의장도 지금 상태에서는 페드의 백악관에서 있었던 사실은 케빈 해셋이 한채는 좀 낮다가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페드의 인사권과 네. 또 페드의 예상권까지도 백악관이 장악한 상태거든요. 그런 각도에서는 올해의 그 페드의 통화 정책은 트럼프의 의지대로 금리를 확 낮추고 돈을 풀어서 중간 선거에 지금 출범 첫 해에 네. 여러 가지로 국민의 지지도가 떨어지는 문제를 극복하고 사실 중간 선거에 승리하는 쪽으로 통화 정책 방향을 끌고 가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쪽의 시각이 지배적이고 네네. 다른 국가 입장에서는 예. 페드가 트럼프의 의지대로 바뀐다면 상당 부분 리스크 요인을 안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측면이 우리 통화 정책에서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 하는 측면이 벌써부터 관심이 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 미국이 지난
지난해 4월이죠 벌써. 이 터트린 상호 관세. 근데 지금 이게 재판이 진행이 중이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게 재판 결과에 따라서 어떤 경제의 큰 변화를 예상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그 상호관세 문제가 같은 경우에는 1심과 2심이 트럼프 정권이 패배했죠. 네. 왜 그러냐면 이 상호관세라는 것은 국가부흥개입법, 영어로 이제 IEEPA에 의해서 하는데요. 이에 법률적 근거가 확실하게 비상국면이 전제로 해서 사실 국가부흥법에 의해서 상호관세를 때려야 됩니다. 네. 근데 지금의 미국 경제가 비상국면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법률적인 심을 다투는 1심과 2심에서는 결과적으로 트럼프의 상호관세가 패배하게 되는 꼴이 됐는데요. 네네. 대법원 판결이 지난해 10월에 나와야 됩니다. 여러 가지 정치적 문제 때문에 올해 연초에 이게 최종 판결이 나올 거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1심과 2심의 판결을 네. 대법원에서 뒤집는 경우는 과거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대법원에서도 트럼프의 그 상호관세 문제를 이렇게 위법으로 판결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두 가지 측면이 되겠죠. 네네. 한국이든가 다른 동맹국 입장에서 네. 상호관세에 의해서 그것이 대미 투자든 관세 이런 국가 입장에서는 사실 유리한 환경이 전개되겠다. 그런데 문제는 트럼프 전형입니다. 트럼프 전형은 어떻게 될 것이냐는 측면에서는 지금은 관세에 제2의 플랜 B를 마련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미국의 무역법 122조라든가 네. 무역학적법 232조라든가 안보와 결변된 관세법 문제라든가 이런 걸 하기 때문에 사실 제2의 액션 플랜 B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 하는 측면에서는 한국이라든가 동맹국 입장에서는 또 다른 관심사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새해에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고 일본을 방문하고요. 예, 외교안보가 벌써부터 관심인데, 자, 중국 경제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네네. 지금 중국이 미국 관세의 공격을 받았다고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 중국 경제가 이런 세계 경제 여건 속에서 어떻게 진행될 걸로 전망하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경제 비중이 우리는 미국보다 중국이 높기 때문에 네.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이런 여부를 떠나서 중국 경제가 우리 경제 입장에서는 올해 상당히 관심이 될 거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네. 트럼프 첫 해 관세 문제에 대해서는 중국이 좀 되게 잘 대응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관세는 가격 할증 정책이기 때문에 위안화 절하로 가격 할인 정책으로 무력화되는 측면이거든요. 그래서 상반기에 위안화 절하 쪽으로 이렇게 갔었고요. 그다음에 hit돌이라든가 이런 원조 주기표상의 대체가 불가능한 쪽으로 공급망 쪽에 대응했기 때문에 비교적 잘 대응했습니다. 그런 것이 중국의 수출이라든가 이런 측에 그렇게 큰 영향을 받지 않았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중국이 지금 상태 내수가 중요합니다. 위안화 절하 쪽을 대응하다 보니까 중국이 정작 중요한 내수가 침체되는 상황이거든요. 네네. 그런 과정에서는 홍다 사태라든가 또 완코그룹의 제2의 홍다 사태가 불거졌었고 네. 그리고 중국 내부적으로는 인민들의 경제 고통이 상당히 심한 상태거든요. 네. 그래서 올해는 네네. 중국의 수출보다도 네. 또 목표 성장률 5% 달성 이후보다도 네네. 내수를 어떻게 확대시킬 것이냐. 네. 그래서 올해의 경제정책 방향이 지난해 12월에 경제공작대에서 네. 온중구신이라 해서 안정성의 개혁을 추진한다. 이 문제가 올해 3월에 있을 전인대에서 확정될 거로 이렇게 보이거든요. 예예. 그래서 앞으로 중국 경제는 성장률을 보는 게 아니라 네. 내수 확대를 위해서 개혁을 얼만큼 성공할 것이냐. 이런 쪽으로 중국 경제를 보는 것이 사실 중국 경제 실상을 더 정확하게 읽을 수 있는 대목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진격의 경제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날씨 정보 듣고 돌아오겠습니다.